자, 보자. 일단 이제 그거 옆에 수능 문제 4-14번 문제 풀어보라고 했었죠? 이거는 이제 알파 마이너스 세타가 베타 더하기 세타가 되는 거니까 넘겨주면 베타는 알파 마이너스 세타가 베타 더하기 세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한 이 세타 값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쓰고 그러니까 이 세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사인 세타는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하시는 문제야. 당연히 이거 있으면 다 구할 수가 있지. 그랬잖아요. 괜찮죠? 이해하려면 거기 없잖니.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세타니까 여기 2세타 대신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대입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180페이지 4-14번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보자. 자, 이거 수능 문제야. 자, 봅시다. 자, 이것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잠깐 생각해보고 보자. 자, 이것도 이제 삼각형의 이제 덧셈 정리에 관한 문제가 되는데,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지를 생각해보고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실 접선이잖아, 그치? 따라서 접점서부터 중심까지 이루어진 거는 항상 직각이 된다는 사실 알아. 또한 여기도 직각이 되겠지. 따라서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있으신 거예요. 자, 요거의 길이가 지금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 구하는 거지? 여기 있는 큰 삼각형에 비해 구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여기의 길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빨간색 길 말이야. 이 빨간색 길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거 X가 맞지. 그러면 예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빨간색을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괜찮죠?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또 다른 직각삼각형 하나가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지금 이 각을 알아야 돼. 그리고 밑변과 높이가 문제니까 이것은 탄젠트 성형이 될 거야. 이 각이 두 가지 각으로 이루어졌잖아. 얘가 4분의 8인 거 아니까 우리는 이 삼각형에 대해서도 잠깐 고민하고 넘어가야 돼. 여기의 각을 알파로 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의 길이가 1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 단지니까. 그치? 1인데 여기 넓이가 나왔거든? 저 노란색 넓이가 지금 얼마냐고 물어봤냐면 4분의 1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요배의 길이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이 길이는 2분의 1이 되게 되는 거야. 괜찮죠? 이겼어? 그래야지 이 넓이가 4분의 1이 됐을 테니까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자. 얘는 알파고 여기는 4분의 8이거든? 여기 알파고 4분의 8이야. 자, 말해보자. 재훈이. 우리가 x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이용해야 될까? 그렇지. 탄젠트. 그 값은 알파 더하기 4분의 파이야. 4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됐을 테고 이 값이 바로 1분의 x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x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이 삼각형 넓이를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지. 이 값만 구해주면 돼. 탄젠트에 대한 정리 이용해서 보니까 이 식은 탄젠트 4분의 파이 더하기 탄젠트 알파 분의 1 빼기 탄젠트 3분의 파이 탄젠트 알파를 곱한 값이 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값은 완전 계산 가능하지. 왜냐면 이 그림에서 우리는 탄젠트 알파 값이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야. 이 사실에서 우리는 탄젠트 알파가 1분의 2분의 1, 즉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 값은 완전히 계산 가능하고 그 값이 바로 x가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더하기 1을 해주면 그 넓이가 나온다. 얘들아 이거 못 풀만한 내용 아니지, 그치?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수능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다시 한 제일 중요한 거야. 구하고 싶은 길이가 x. 그러면 x를 포함하는 직각삼각형에서 생각합니다. 얘는 두 가지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탄젠트 4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가 그 x 값이 되게 되는 거야. 괜찮지? 그럼 우리는 탄젠트 알파만 구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 탄젠트 알파는 여기에 이용해서 구하겠습니다. 할만하지, 그치? 잘 정리해봐. 자, 잘 정리해보시고 다 정리했으면 앞에 넘겨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리. 자, 정리했으면 우리는 부직선 이론 예각성 한번 살펴보자. 160페이지를 넘어오시면 돼요. 자,
160페이지. 주직선 이루는 일가의 크기에 대해서도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가자. 자, 일단 우리가 주직선 이루는 일가의 크기 하기 전에 밑줄을 긋고 넘어갈 때가 하나 있어. 자,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저 직선이 이루는 각.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잠깐만, 여기에서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의 기울기는 m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루는 각 있잖아. 각의 크기는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밑줄 긋 거는 바로 탄젠트 세타가 m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 탄젠트 값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밑변분의 높이잖아. 그치? 그리고 기울기에 대한 정의를 보니까 x 증가하면 y 증가하는 말이야. 그래서 그 의미가 상통하는 바가 있단 말이지. 밑변분의 높이, x 증가하면 y 증가야.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바로 n 값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뭐 3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이었어. 이 직선과 x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로 하게 된다면 탄젠트 세타 값이 결국은 3이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특히 y는 1x, 즉 x 더하기 1이 있다고 한다면 이 직선과 이루는 각은 몇 도가 되는 거야? 우리 이미 45도라는 거 알고 있죠, 그렇지? 탄젠트 세타가 그 기울기 1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세타가 45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괜찮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우리가 주직선 이루는 예가의 크기도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야. 그 옆에 한번 봐봐. 혼자 넘겨서. 자, 보자. 자, 우리가 주직선 이루는 예가의 크기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 이게 x축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그려서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하자.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이제 y는 3x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볼까? 자, 그러면 주직선 이루는 예가의 크기가 어디인가 봤더니 바로 여기가 주직선 이루는 예가의 크기라는 사실이야. 그래서 이 값을 만약에 세타라고 하게 된다면 이 맞은편도 세타가 되는 것도 괜찮죠. 괜찮지? 자, 여기는 두 가지 값의 각이 있을 텐데 첫 번째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가 되는데 이게 바로 주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된 거야. 자, 이 말봐. 탄젠트 알파 값이 얼마일까? 탄젠트 알파 얼마? 탄젠트 알파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죠? 얼마?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탄젠트 베타 값은 얼마 될까? 탄젠트 베타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니까 3이라는 사실, 이 두 가지 값을 알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럼 잘 생각해야 돼.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것 중에서 이 세타를 구하게 될 텐데 우리 외곽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었잖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냐면 알파 더하기 세타 말이야. 그 값이 바로 베타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알파를 넘겨주게 된다면 세타 값이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이 값을 도대체 어떻게 구할까라는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확히 말하면 세타 값을 구한 게 아니라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탄젠트 세타 값을 구했는데 그 값이 바로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값이 된다고 생각되는 거지. 그렇죠? 괜찮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식을 정확하게 쓸 수가 있을 테니까 이 식의 답은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그리고 여기는 1 더하기 탄젠트 베타 곱하기 탄젠트 알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테니까 이것을 완전히 계산할 수가 있을 거야. 왜냐면 우리 이 값을 다 알고 있잖아. 얘가 만약에 계산한 값이 1이 나왔어. 혹시라도 1이 나왔다 한다면 이 세타 값은 4분의 8가 되는 거야. 이 값이 만약에 루트 3이 나왔어. 그럼 세타 값은 60도가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만약에 3분의 1이 나왔어. 그럼 세타 값을 알지는 못해. 대신 탄젠트 세타 값은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결론. 두 직선 이루는 각은 이 각이다. 그리고 이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둘의 값을 서로 빼게 돼야 돼서. 그래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야지만 이 세타 값이 양수가 나거든.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매번 그림을 그릴 수도 없고 해가지고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큰지 알 길이 없잖아.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거야. 자, 여기에서 이루는 예가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루는 예가의 크기라고 했어. 자, 그럼 물어보자. 탄젠트 세타 값은
이게 예각이니까 1, 4분면 가게 될 테고 이건 무조건 양수가 나와. 여기다 왜 절대값을 붙여주냐면 누가 더 큰 누가 더 큰지를 계산하지 않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이거 그냥 절대값 붙여주면 혹시라도 계산돼 음수 나왔어? 근데 얘들아 탄젠트 음수 나올 수 없는 법이야. 1, 4분면 가게니까 여기다 꼭 절대값을 붙여준다.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돼도 상관없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돼도 상관없어. 어쨌든 그 값은 부호만 달라서 나오게 될 테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꼭 붙여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이런 얘가 어떻게 할 거야? 두 값 빼실 거예요.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여줘서 문제를 푼다. 이해갔습니까? 자, 별표. 자,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고 거기다 절대값을 붙이겠다는 소리야. 이 식을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둘이 빼서 절대값을 붙여준다. 괜찮지? 자, 그럼 넘겨보자. 넘겨서 우리가 하나만 문제 풀어 넘어갈게. 자, 거기 163페이지 3번 보이지? 문제 한번 풀어봐. 자, 우리 주의사인의 일반크기 뭐라고 했었으니까 이거 문제 풀고 나쁜 학생은 넘어와서 그 다음 유형도 문제 푸시면 돼요. 자, 요거 풀고 163페이지 예관크기 한번 문제 풀고 그다음에 예제 3번도 보시면 돼요. 자, 처음에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예알 크기를 만약에 세타라고 하게 된다면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죠. 탄젠트 세타 값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이렇게 하고서 처음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탄젠트 알파는 얼마다? 탄젠트 알파 값은 3이고 탄젠트 베타 값은 2분의 4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것을 계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됐어? 너 이제 합성하면 돼? 증명할 수 있으면 증명해. 됐어? 다 나왔지? 다 넣었으면 넘겨. 쭉 넘겨서 연습을 좀 하고 넘어갑시다. 여기 보이지? 169페이지 바로 문제 푸시면 돼요. 들어봐요. 이거 풀면 돼, 여기 있었다? 그것을 고민하지 말라고 된다. 그래서 절대값 붙여준다. 뭔 말인지 알았어? 이게 누구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든 절대값을 붙여주면 끝나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그걸 고민하지 마. 3 빼기 2를 하고 이렇게 해서 혹시나 음수 났다면 양수 표시해서 써야 돼. 이거 해도 돼? 문제 풀어봐 잠깐만. 앞에 나왔지? 그럼 여기 있는 문제들 문제 풀어보자. 3-1번부터 3-3번까지 문제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페이지 169페이지. 그 예제 3번 예제는 안 할게. 169페이지 바로 문제 풀 수가 있어. 딱 하나만 알면 되니까. 주의수의 예가 크기는 탄젠트 세타는 하고서 시작을 하는 거야.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다. 그리고 탄세타를 계산한 값이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약간 특수한 값이 나올 수 있잖아. 1이다라고 하면 4분의 파이가 답이고 6대 3이다 했으면 세타값이 60도라는 사실 정도가 알 수가 있겠지. 절대값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A가 2개가 나와요. 절대값 붙이면 A가 하나밖에 안 나와. 괜찮죠? 이렇게 하네. 이거 했으면 이 합성에 대해서도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천천히 가봐.
세타 값을 저희도 보는 알듯이 두 개의 값을 뺀 값이 된다고 하나. 원래는 통분해서 짠 거 빼야 되는데 그것도 고민하지 맙시다. 그냥 아무렇게나 뺄 거야. 이거 다 해봤는데 근데 만약 잘못 빼면 이게 음천할 수도 있거든. 왜냐면 4분의1에서 탄젠트 값을 안전해야 되니까. 여기다 탄젠트 값을 없죠. 왜냐면 얘가 크기는 1사분면 가게 되고 값은 조금 양산하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탄젠트 알파는 2고 탄젠트 베타는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탄젠트 알파가 2가 되고 탄젠트 베타가 3분의 1이 되니까 사실용이 되는 값이 없어요. 절대값을 붙이면 그게 더 탄젠트 세타 값이 되는 거야. 절대값 붙여야 돼. 그래야지 얘가 두 개가 나와. 절대값 붙여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3-10은 특히 더 중요한 건 뭘까? 3-10 문제 풀었을 때 절대값을 안 붙이면 A값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붙여야지만 A값이 두 개가 나오시는 거예요. 네, 잘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A 절대값이 1이다.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잖아. A-1의 절대값이 1이다. 그럼 A-1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와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에 붙게 되겠지. 그래서 3번도 한번 해봐. 3번까지. 3번 하신 거야? 좋은데? 이게 좀 머리가 있긴 하군요. 이거까지 했어? 이거는 우리가 더하기이기 때문에 더하기 되지? 저기 뺐으면 그냥 1 빼기 더하기가 되겠지? 3분의 5 분의 3분의 5만 해서 1이고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1이 되는 것은 45도니까 그 값을 4분의 8로 쓰시면 되겠지. 여기는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는 구할 수 있어, 그렇지? 그 탄젠트 하면 사인 좋아라. 그림 그려주면 될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얘랑 얘랑 그냥 똑같을 때 얘는 그대로 있고 얘는 부호가 반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A 값이 두 나온 거야. 왜냐면 부호가 똑같을 때 부호가 똑같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해줄까? 몇 번? 이거? 3번? 자, 그럼 3번도 보자. 자, 그러면 그 3번도 잠깐 보자. 3-3번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직선은 3x 플러스 1의 한 점을 중심에서 양이 다른 45도 회전한 직선에 던져지는 x고 하나. 어쨌든 이게 y는 3x 더한 길이 있어. 이렇게 y는 3x 더한 길이 있거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x축의 0의 방향 45도만큼 회전을 시켰대. 그래서 45도만큼 회전시킨 요 값.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45도만큼 회전을 시키게 된 거지. 그치? 그것의 새로운 직선을 던져시 y는 mx 더하기 5가 됐다는 것을 이미. 그러면 생각해보자. 잠깐 기다려봐. 우리 이렇게 했을 때 요 각을 만약 그 알파로 가자. 알파로 간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탄젠트 알파 값이 3이 된다는 것을 알아.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은 뭐냐 했더니 저 n 값은 탄젠트 알파 더하기 45. 그치? 그 값이 n이 되는 거지. 근데 탄젠트 알파 값을 하니까 이것을 잘 계해서 우리는 n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것을 이렇게 해서 그 값이 바로 n 값이야. 이해갔어? 직선과 이름과 여기가 알파 됐으면 그것을 45도 회전한 새로운 직선이 이렇게 될 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이 바로 노란색의 기울기가 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 더하기 45가 n 값이 되게 될 것이다. 보면 이해갔어? 괜찮아? 자, 그래서 잘 계산하시면 우리가 저 n 값이 뭐가 되는지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나한테도 이해갔어?
그렇지 않냐? 이 흰색 직선 45도까지 짜시기 때문에 그럼 이 노란색 직선의 각은 알파 더하기 45가 되겠지. 그래서 선제타 알파 더하기 45가 내 값입니다. 자, 했으면 이제 우리가 합성을 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잘 정리해봐. 어디 나왔지? 근데 여기 A하고 2를 넣었는데 봐봐. 탄젠트 45는 탄젠트 400입니다. 45 이렇게 써도 45는 탄젠트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값도 치워. 탄젠트 알파가 A가 된다는 말고 탄젠트 베타가 A가 되는 게 아니지. 이 식을 잘 쓸 수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도 A 반식으로 나오게 되고 전체가 붙어서 그 값이 그래서 탄젠트 반식이 맞나요? 근데 이거 다 A 반식의 절대값이 1이 됐으니까 그 A가 붙을 수 있겠지. 알겠지? 그래서 뒤에서 이런 예각은 항상 탄젠트 45, 탄젠트 알파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나고 절대값이 없으면 A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고 절대값이 있으면 A값이 두 개 나오는 거야. 자, 잘 정리했지? 계산해. 할 수 있잖아. 해줘? 알지? 네? 할 줄 알지? 자, 넘겨서 우리 삼각함수 합성에 대해서 잠깐 좀 넘어갑시다. 170페이지. 자, 170페이지에서 이제 합성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는데, 자, 우리 한번 지금부터 최대값하고 최소값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자, 참. 자, 보자. 우리 y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3 sin x 더하기 4 cosine x 이런 단어가 있다. 이것도 이제 삼각값이 될 텐데 이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묻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지. 근데 우리 생각해봐. 3 sin x 더하기 4 cosine x의 최초수 얼마지? 이거 7인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 생각하는데 이거 삼각함수 도적이론이 다음에 합성이 나왔잖아? 이건 이제 하나를 합친다는 게 이제 우리가 합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뭐를 할까 봤더니 요 앞에 숫자를 쓸 거야. 그 숫자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을 한 값 쓸 거야. 그리고 우리 그 값이 이제 루트 25니까 5가 된다는 걸 잘 알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5분의 3을 쓰고 sin x 더하기 여기에는 5분의 4를 쓰고 그 다음에 cosine x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아니 선생님 근데 왜 이렇게 했죠? 어쨌든 이게 맞겠네? 이거 5 분배해주면 3 sin x 5 분배해주면 3 cosine x 나오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문장을 잘 보고 보니까 이게 만약에 코사인 값이 되게 된다. 코사인 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 코사인 알파가 됐어. 코사인 알파가 됐으면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니까 여기 값이 이제 알파라고 하게 된다면 아까 했던 거 얘가 5가 되고 이게 3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4가 됐을 테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5분의 4는 b 때문에 이제 알파가 있으면 이거 바로 사인 알파가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얘들아. 우리 이게 왜 앞으로 5를 묶었냐면 이 5라는 단어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 대해서 나왔잖아. 즉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이 빗변을 의미하게 된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에 있는 5분의 3 같은 경우는 바로 빗변분의 아까 전에 3, 즉 빗변분의 밑변이 돼서 이 값이 바로 코사인 알파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이만 되겠어? 그래서 앞에 있는 제곱의 개수로 바깥으로 묶자.
그러면 여기는 5분의 3은 5분의 3 나올 텐데 이 값이 코사인 보면 반드시 얘는 사인 알파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5로 묶어주게 된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 문장을 잘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싸, 코, 싸 같은 느낌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하나로 합쳐줄 수가 있다는 소리야. 정리해본다면 이 식은 결국은 5, 5잖아. 그 다음에 싸, 코, 싸는 그게 사인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가 x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다 좀 써놔야 돼. 평선의 알파가 뭐예요? 그 알파는 뭐냐면 코사인 알파 값은 5분의 3이 되는 각도가 됩니다. 사인 알파 값은 5분의 4가 되는 그런 각도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이 각도가 우리는 뭔지 몰라. 하지만 이 정도로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야. 자, 물어보자. 그러면 결국 얘가 이렇게 바뀐 거잖아. 사인의 덧셈에 의해서. 이거의 최대값은 얼마다? 5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각도가 뭐이든 상관없이 이 사인 값은 최대값이 1이고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최대값은 5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 최대값은 5가 되는 거야. 근데 일단 잠깐만 봐봐. 그러면 이제 사인을 했는데 어떤 학생이 그러는 거야. 이거 이해했지, 그치? 어떤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근데 이거 왜 코사인 되면 돼요? 이거 사인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코사사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코사인 알파로 놓으면 코사인 알파 말고 이걸 만약에 사인 알파로 놓게 된다면 그럼 여기는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코사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말고도 어떻게 표시할 수가 있냐면 앞에 오늘 쓰고 코사사는 그게 코사인 된다는 사실이야. 그리고 사실은 여기 가운데 더하기였으면 얘는 빼기가 된다는 사실도 아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이해했어? 즉 얘를 사인을 볼지 코사인을 볼지에 따라서 코사사가 될 수도 있고 사코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코사사 됐으면 코사인으로 표시가 되고 사코사 됐으면 사인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된다. 괜찮지? 그럼 뭘로 표시해요? 문제에서 주어져. 문제에서 사인을 표시할지 코사인을 표시할지 그게 주어지게 되니까 그때 이맛대로 문제 푸시면 돼요. 알았죠? 괜찮아? 자, 이게 171페이지, 107페이지에서 분명히 문제가 조금 나왔잖아. 그래서 문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이 좀 약간 헷갈려 하더라고. 결론은 뭐냐면 3의 제곱, 4의 제곱 묶는다. 루트. 그럼 여기가 다 분수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코사인으로 볼 수 없어. 어떻게 코사인 값이 3이 나오니? 3의 제곱, 4의 제곱 묶어서 5로 묶어줘야지 이 값이 1보다 작아지고 여기가 이제 사인 코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묶어야 되는 그 이유 이 바깥에 묶는 이 길이가 아까 전에 했던 그 빗변 길이가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자, 그게 이제 바로 170페이지, 171페이지 그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171페이지 거기 제 밑에 이그젠플 보여? 이거 별표. 자, 171페이지 이그젠플 지금부터 눈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 빠르게. 이거 별표 치고, 즉 우리는 어떤 하나의 식을 사인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코사인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소리야. 자, 지금부터 이거 빨리 눈으로 살펴보고 넘어가. 살펴봐. 이거 왜 5로 묶었는지도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5분의 3, 여기는 5분의 3. 일단 이걸 코사인 알파로 봤다는 의미 있잖아. 얘를 코사인 알파 값으로 봤다는 의미는 결국 사코코사를 사용했다는 의미가 되고 사인으로 사용했다는 의미야. 똑같은 내용을 여기서 5분의 3을 보니까 여기 사인 세타는 그대로 있고 이 값이 사인 베타 세타는 의미는 코코사스를 사용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코사인이 넣어도 될 거예요. 잘 봤죠? 괜찮죠? 합성원 자체가 그렇게 뭐 엄청 어렵지 않네. 그리고 합성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합성을 하게 된다. 넘겨봐. 자, 넘겨서 171페이지 한 번만 더 할게. 거기 이그젠플 보이죠? 자, 루트 3x 더하기 코사인 x의 주기와 최대 최소값을 각각 구하면 돼. 자, 번호 말해봐. 이거 뭘로 묶을 거야? 뭘로 묶을 거야? 뭘로 묶을래? 2. 잘했어. 당연히 루트 3의 제곱은 3이고 1의 제곱은 1이니까 더하면 4가 되고 그것을 루트 씌워준 2로 묶어주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x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 코사인 x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럼 물어보자. 자, 종은이 이거 사인으로 볼래? 코사인으로 볼래? 선생님이 결정을 해줄게. 이거를 이런 걸로 나타내네. 사인 r 곱하기 사인 x 더하기 알파꼴로 나타내. 즉 사인으로 나타나는 소리가 된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r 값이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사인으로 나타내고 있으면 사고 코스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뭐라고 봐야 돼? 그렇지, 코사인이야. 이 값이 결국 코사인 알파 값이 되는 거지. 그럼 자동으로 이 값이 사인 알파 값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알파 값은 5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써줬잖아? 근데 우리 코사인 알파 2분의 3이 되는 그 알파 값을 알고 있거든? 그 알파 값 몇 도야? 60? 30도잖아, 그치? 코사인 32는 3이니까. 그래서 알파가 6분의 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코사인 6분의 파이고 사인 6분의 파이거든? 코사인이라면 우리는 이 식을 잘 바꿔서 쓸 수가 있다. 써보면 y는 이 y 값은 묶어준 이 숫자를 의미하니까 이라는 숫자를 쓸 수가 있을 테고, 사인 x 더하기 저 알파 값이 6분의 8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 왜냐면 이것은 특수관계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치? 뭐였어야 돼? 6분의 8 이렇게 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합성시킬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자, 보자. 자, 최대값은 얼마? 이 값은 x가 상관없이 항상 최대값이 1이 될 테니까 이것의 최대값은 2가 될 것이다.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주기에 대해서 보자. 얘들아, 이거 평행이동하는 거거든? 평행이동은 주기에 전혀 연관이 없어. 이 주기가 변하면 여기가 2x가 돼야 돼. 또는 3x나 4x가 돼야지 주기가 변하는 거야, 그치? 그러려면 합성에 상관없이 여기 값이 2x나 3x가 돼야지 주기가 변하는 거야. 이해했어? 자, 우리 만약에 최대 최소 주기만 구하는 문제다? 그러면 이거 쓸 필요도 없어. 이 묶어준 이 숫자 있잖아. 이 숫자가 최초가 된다는 사실 알지, 그치? 주기는 이 x가 바뀌어져야지 주기가 변하게 되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최대값 2야. 그리고 주기는 똑같이 2파이가 된다는 사실도 알지, 그치? 원래 사인 주기는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그래서 합성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연습해보자. 보자. 자, 지금부터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한 장 넘겨. 한 장 넘겨서 지금 예제 4번을 문제를 풀려고 해요. 자, 근데 예제 4번 이제 좀 선생님 한번 해볼게. 할 테니까 그 옆에 문제들은 너희들 한번 해봐. 다음 전에 합성하는 게 이제 나왔었는데 그 옆에 문제 예제를 한번 보고서 풀어보자. 근데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냐면 여기 있는 애가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야. 그치? 여기는 4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래서 요거를 합성해 주려면 얘가 조금 곤란하거든? 근데 우리 방금 전에 배웠잖아.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계산할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이 식은 사인 세타 코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3분의 파이가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이 식을 잘 보고 지금부터 얘를 싹 전개할 거야. 전개를 하게 된다면 2루트 3 가로 코사인 60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얘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잘 쓸 수가 있죠. 그게 마이너스 4코사인 세타입니다. 다시 한 번만 하지만 이거 한 번에 지금 합성할 수 없어. 합성하려면 여기 있는 각도가 똑같아야지 합성할 수가 있는 거야. 합성 못하지? 그래서 이것을 쭉 나열할 거야. 정리를 좀만 더 해보니까 루트 3 사인 세타 그리고 얘 값은 해보니까 얼마야? 3 사인 세타 더하기 3 사인 코사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올 테니까 오히려 좋아. 이 식을 전개했더니 루트 3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괜찮지 여기까지?
그래서 잘 전개하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전개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나왔어요, 얘들아. 자, 이거 합성해볼게. 자, 이거는 얼마로 묶어줘야 될까? 다현이 말해봐. 루트 3하고 마이너스 있네? 얼마로 묶어줘야 돼? 루트 3? 자, 이거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는 2로 묶어줘야 돼요. 그치? 그래서 2로 묶어주셔야 돼요. 2로 묶어주게 된다면 요 식은 2분의 루트 3이 될 테고,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마이너스 2분의 1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들아, 선생님 그러면 이거 코사인 보고 이거 사인 보시면 되나요? 그렇겠지.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이 사인이거든. 사인이었으면 싸고 코사가 나와야 돼. 싸고 코사. 근데 얘들아,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얘를 하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알파 나와.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잖아. 그렇지? 이게 문제야. 이거 잘 들어. 이 마이너스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기 알파는 양수가 되니까 이게 무조건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되거든.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 왜냐면 이거 해주면 무조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알파 나거든. 그럼 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 가운데가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묶을 때 이것을 코사인으로 보고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사인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코사인 알파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사인 알파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그럼 이 앞에 더하기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는 알파 값이 4사분면각이 된다는 소리야. 왜냐면 코사인은 양수고 사인 값이 음수되니까 알파 값을 찾아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이겼어?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 나와. 코사인은 양수, 사인은 음수가 돼서 그 값이 4사분면각이라고 아는데 그 값과 몇 도냐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자. 일단 4사분면 사실 체크할 수 있어? 코사인이 양수니까 얼사탕표에는 4사분면이지. 자, 해보자. 4사분면각 한 이 정도의 값이 나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 코사인, 잘 봐봐.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이 값이 얼마 될까? 이거는 코사인 3분의 파이 정도 나오겠지? 그치? n파이 꼴은 여기가 나온다고 했잖아. 다시 이거는 4사분면각이지? 이 값은 플러스로 나오시는 거예요. 다시 만약에 사인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됐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 이 값도 사인 3분의 파이가 나오겠지. 대신 이것은 4사분면각이니까 이것은 마이너스로 돼서 나오게 될 거야. 지금 우리는 푸는 방법을 알고 있어. 얘들아, 일단 이게 만약에 예각이라으면 코사인 2분의 루트 3대는 모르는 거 없었거든? 이거 30도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을 뭘로 가냐면 4사분면 됐으면 이런 느낌으로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돼.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30도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 값을 쓸 때도 마이너스 1이 된 거 우리가 30도 하는 거 이미 알고 있는데 쓸 때 사인 4사분면가니까 2파이 마이너스 2파이 이렇게 쓰셔야 돼요. 됐어?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되는 거야. 즉 알파 값은 얼마가 된다? 6분의 11파이가 된다는 소리가 된다. 문제가 있지. 뭘 문제냐면 생각해봐. 여기서 얘 숫자들만 가져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꼴이 돼가지고 문제가 맞지 않아. 가져갈 건 마이너스까지 다 가져가야 된다. 즉 사분면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만 찍었을까? 사분면 생각하는 방법은 4사분면 한 단위 두개 된다면 2파이. 얘들아, 하나 더 연습해보자. 만약에 조건을 했는데 2사분면 각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할 거야. 오케이? 만약에 3사분면 각이야. 그럼 파이 더하기 알파를 할 거야. 4사분면 각이야. 그럼 2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 2사분면각은 어떻게 표시한다고? 파이에서 알파만큼 뒤로 가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표시할 거고 4사분면은 2파이 마이너스 알파 표시한다. 뭐 이해했어? 자, 그래서 결론을 잡아보면 요 값은 2가 되고
저 알파 값이 6분의 11파이가 된다는 거 알잖아. 이거는 사인 세타 더하기 6분의 11파이가 될 것이다. 괜찮죠? 저 알파 값이 6분의 11파이가 된다. 이해갔지? 자,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 이게 핵심이야. 이걸 그냥 2분의 1만 가져갈지 아니면 마이너스 파이 다 포함해서 가져갈지 그거에 따라서 알파 값이 달라지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옆에 한번 연습을 해보자. 자, 설명은 잘 들었고 옆에 연습해서 문제 풀어봐. 지금부터 4-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거 합성은 잘해야 돼 진짜. 이 숫자만 본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구호를 가져가게 되면 그게 이제 사분면의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야. 일단 처음에는 잘 정리하자. 정리하고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했으면 그것을 이제 다시 합성시키면 되는 거야. 자, 이거 잘 한번 원하는 값을 찾아봐. 하나가 모르는 건 조금 질문 받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일단 뭐 이것을 쭉 전개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잘 정리해서 최대한 간단해 주는 것까지는 이제 조센 정리가 문제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합성해가 문제가 되겠지. 혹시 질문가 있을까? 아, 전기 어떻게 하냐고? 자, 이 전기는 쓰고 이 안에 자 코코 썼거든. 코사인 세타 코사인 6분의 3 여기면 이렇게 나오겠죠? 사인 세타 사인 6분의 3 이거 잘 써서 이 분배해서 점수 주고 나중에 사인 세타 빼서 최대한 간단히 만들어주면 돼요. 저렇게 루트 3 사인 세타면서 코사인 세타처럼 최대한 간단히 해줬으면 그때부터 이제 합성을 시작하면 되는 거지. 질문 이거는 이거 몇 개야? 사인시 2분의 1이다. 여기 보면 사인스가 아니라고 얘가 2분의 1 되겠지. 사인시 2분의 1 30분 쓰자. 그래서 너는 이게 코사인 30이잖아. 그것을 여기서 쓰셔야 돼요. 이제 이걸 꼭 보여줘야 되겠지. 아니네. 이거 몇 도야? 코사인 30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 잘 정리합니다. 한번 봐봐. 그리고 투성을 묶어주는 것까지 괜찮잖아. 이거 쓰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거 사이즈 좀 들어가고 사이즈 시간 다 어떻게 쓴 거야? 여기도 이거 이제 썼고 이거 쓴 다음에 이제 분배를 준 거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가 루트 3 사인 세타 더하기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이런 꼴이 나오죠. 그래서 루트 3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저렇게 최대한 간단히 주어놓는 거지. 계산하시면 이제 계산해서 이거 쭉 나면서 한 줄 더 쓰고 최대한 간단히 주어놓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나와야지 합성이 되는 거야. 됐어? 좀 해줄까? 이거 자, 보자. 그러면 이제 또 말하고 싶은 게 쌍코코사를 할 거잖아, 그렇지?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코사인 값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값 포함되겠지? 이거 더하기면 얘도 더하기가 되니까 이 값이 코사인 알파가 되고 이 값이 사인 알파가 되겠지? 그러면 해보자. 코사인은 사인은 양수하잖아. 그럼 몇 사인인 거니까? 따라서 표시하기는 사인 2, 3에 가까운 건 파이잖아. 파이 저기서 빼고 여기 사인 지금 썼지. 그러면 이 값이
값이 사인 3분의 8만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알파 값이 3분의 6 해야 되는 건데 잘 정리해봐. 어떻게 됐어? 이해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있어. 이것을 다시 풀어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이렇게 하고 아니지. 우리 코사인 한 번은 못 찍잖아. 이거는 공식이 따로 있잖아. 코사인 세타. 그렇지. 그 덧세정이 괜찮아. 이거 마이너스 A 플러스 그지?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요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루트 3 코사인 세타 거예요. 가세요. 어디까지 했어? 자, 그럼 잘 생각자. 얘가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는데 잘 쓰면 이것도 해봐. 합성 중요하니까. 이렇게 했지? 그러면 우리가 이게 더하기고 사인이라고 하는 거 같잖아. 싸고 코사인. 우리가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이 값이 코사인 알파 되고 이 값이 사인 알파가 되는 거지. 맞아? 사인이랑 코사인 합쳐네? 이거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 월사 2사분면 가게 되니까 우리 이거 빼는 거 뭔지 알거든? 30분이 알았지? 그랬으니까 어땠어? 2사분면 바꿔보면 파이가 같지? 이거는 빼야 돼. 빼기 우리 이 값이 3, 3, 3, 3 그치? 그래서 알파 값이 3을 빼야 돼. 오, 너무 잘해.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가 했어? 얘들아, 4-1번 한 번만 더 할게. 전개는 잘했을 거야. 전개에서 최대한 간단해준 식이 다시 줄게. 최대한 간단한 식이 뭡니까? 불러줘. 뭐였지? 뭐였어? 최대한 간단해준 식이 루트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가? 자, 그래서 요 식이 루트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맞겠지? 자, 나왔으면 이거 지금부터 합성 한번 해보자. 자, 다이온이 한 번 더 앞에 뭘로 빼야 돼? 2로 빼야 되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2분의 루트 3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세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기본적으로 사인이야. 사인이니까 싸고 코사 나와야 돼서 이 값이 결국 코사인 값이 돼야 돼. 근데 마이너스까지 묶을까 아니면은 2분의 1만 묶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가운데가 플러스잖아. 여기 무조건 가운데 플러스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 마이너스까지 가져가야 된다 소리야. 이 값이 코사인 알파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이 사인 알파가 되셔야 된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니까 사인은 양수, 코사인은 음수잖아. 자, 정훈이 사인 양수, 코사인 음수네?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야. 그냥 2사분면은 2사분에 가까운 값이 어디야? 파이야, 2파이야? 2사분에 가까운 거 파이지, 그치? 180에 가깝잖아, 360도보다는. 그래서 이것을 쓸 때 이렇게 써야 돼. 일단 우리 사인 값이 2분의 1 루트 3 나오는 거 알거든. 60도잖아, 그치? 아, 근데 이 식 맞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60도잖아.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지. 뭘 생각할 거냐면 파이에서 시작하는 거야. 자, 더해야 돼, 빼야 돼. 빼기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왜냐면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인 거 아니까. 왜냐면 이 값은 정확히 사인 3분의 파이 값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이니까. 자,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저 알파 값이 그러니까 3분의 2파이가 된다는 소리고. 괜찮죠? 자, 따라서 이거는 쓸 때 이 쓰고 사인 알파가 3분의 2파이가 나왔죠? 그래서 세타 더하기 3분의 2파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소리다. 이해했어? 2사분면 각이니까 파이 빼기 3분의 8을 쓸 거야. 아까 4사분면 각은 어떻게 했니? 2파이 빼기
알파고로 이렇게 썼잖아, 그치? 얘는 파이 빼기 알파고로 써야 돼. 이성분 녀석이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넘겨봐. 2번, 3번이에요. 2번 정도는 좀 해야 되는데 3번은 좀 어렵고 사실 이제 그 뒤에 한자가 나오거든. 예제과 몇 번 나오니? 우리 8시까지야? 네, 이게 맞아. 자, 그럼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고 합성 조금만 더 숙제 내줄게. 그 연습할 정도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삼각함수 미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